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밤 9시 38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힘든 날이었죠. 대부분의 투자자들 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려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을 한 날입니다. 지수도 거의 2년 동안 최저 거의 한 2020년 10월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날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10% 이상은 보유 종목에서 손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유튜버들이 오늘도 또 종목 추천을 하고 재료 분석을 하고 또 그거를 중심으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는 또 단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단타는 치기는 상당히 좋은 장이다, 오히려 더 기대된다, 이런 헛소리들을 할 텐데, 어쨌든 저는 다들 알다시피 부업 유튜버고 부업 투자자고 8개 직업을 가지고 있고 7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주식은 제가 많은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주식을 물론 평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이게 전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주식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단지 구독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제가 교육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저는 저의 투자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 증명을 하기 위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야 장이 완전해지면 당연히 조회수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괜찮다, 우리는 지수 상관없다, 지수가 하락해도 단타인데 무슨 상관이냐, 오늘 사고 오늘 파는데, 라는 헛소리를 할 텐데, 저는 강의에서든 방송에서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테마주든 지수주는 말씀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을 하게 되고 테마주들도 훨씬 더 확률이 떨어지죠. 성공할 확률이. 그런데 굳이 신규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도 사실 단타를 잘 못하는데 굳이 이럴 때 신규 매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사료조라든가 이런 것들 급등한 종목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주식 팔기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저께 강의에서도 월요일, 화요일 매수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최소한 이 4일 정도는 아예 매수할 계획도 없고, 나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규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주식을 당장 내가 매일매일 돈 버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1년 동안의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 투자 자산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더군다나 주식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물론 좋지만 안 나와도 전혀 저는 제가 생활하는 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종목 추천은 전혀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그렇게 허황되고 현혹하는 말을 계속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시장에서도 최소한 오늘과 내일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쨌든 본인의 양심에 좀 가책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차트 유튜버를 좀 유명한 사람들 거에 오늘 올라온 것들 한두 개 봤는데 오늘도 종목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냥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내일도 보겠다고 하면서.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최근에 다 틀렸습니다. 다 틀린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만큼 장이 호황일 때는, 상승장일 때는 어떤 종목을 얘기해도 대부분 맞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지만, 결국에 이렇게 하락장 때는 종목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잡기 위해서 현혹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 방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을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지금 오늘 장 그리고 내일 장은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닥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실이 있더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5월 내내 단 하루도 수익을 못 낸 날이 없었고 4월에도 수익을 못 낸 날이 없었어요. 5월에는 아마 이틀인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매일 매수를 해서 한두 종목은 항상 수익을 5%에서 10% 정도 내왔지만, 6월달 들어서는 지금 제가 물론 거래일 자체도 적긴 했지만 한 3거래일밖에 매매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말씀드렸죠. 목요일에도 안 했고 금요일에도 안 했고, 그리고 어저께 강의에서도 월요일, 화요일은 할 계획이 전혀 없다, 신규 매수를.
왜냐면 단타 계좌는 그래서 저는 들고 있는 종목이 지금 모트렉스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들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정도로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장인데, 물론 뭐 본인이 재미를 위해서 또는 연습을 위해서 단타를 해보는 거, 이런 하락장에서도 해보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부터 계속 그 얘기는 했었죠. 현금 비중 확대해야 되고, 어저께 같은 경우 특히나 인버스 고법스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은 2년 만에 최저점 바닥을 알 수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주식 토론방 공부방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시황을 2년 만에 최대 낙폭이 나왔고, 자이언트 스텝 0.75 빅스텝이 아닌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대두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현재 시장엔 악재만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폭락장, 하락장이라는 표현을 안 썼죠. 폭락장의 위험을 안고 신규 매수든 단타든 굉장히 무모하다라고 생각한다. 숙련자가 아닌 이상, 숙련자고 본인이 굉장히 잘하면야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제가 뭐 뒷부분에도 설명을 드리다시피 슈퍼 개미들 있죠. 슈퍼 개미들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 수백억대 자산가잖아요. 이런 폭락장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유 자산이 뭐 주식으로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돈들이 몇십억씩 되니까 오히려 더 떨어지면 더 좋죠. 싸게 더 살 수 있는 기회고, 남들이 다 이제 공포심에 질려서 투매가 나올 때 본인들은 쇼핑을 하면 되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다. 오히려 물타기에게도 너무 좋고, 내가 혹사 설사 단타를 실패해도 그냥 물 타면 그만이지, 2배로. 그러면은 또 너무나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그럴 자금이 없잖아요. 한두 번, 한두 종목, 뭐 한 1, 200만 원 물리고 나면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아끼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번 달 안에도 기회는 올 거기 때문에 그 기회에 대해서도 제 뒷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현금 비중 확대, 인버스, 곧버스만이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지혜다라는 말을 했고요. 곧버스에 대한 얘기는 사실 작년 하락장 때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꼭 교육을 들어서 곧버스를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뭐 곧버스로 투자해서 수익을 낸 부분들도 꽤 있고요. 사실 오늘 같은 장은 물론 예상하기 어려워서 곧버스를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지수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큰 폭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 그때는 곧버스 상품을 매수해서 지수가 하락할 때에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전저텀 이탈로 인해서 2400선까지도 봐야 된다. 만약에 2450까지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떨어지면, 지금 2500 조금 넘었죠. 2508포인트가. 그런데 떨어지게 된다면은 현재 종목은 10% 이상 하락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2월부터 단타 계좌를 운영을 하면서, 물론 중장기 계좌에서는 저도 오늘 큰 손실이 있었겠죠. 당연히 2, 3천 뭐 확인도 안 했는데요. 중장기 계좌는 제가 확인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단타 계좌에는 들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가져가야 되고, 손절 라인을 꼭 지켜야 되고, 5일선 이탈하면 팔아야 되고, 이런 많은 원칙들을 항상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FOMC 회의가 하나 있는데, 그나마 이게 뭐 반등, 최소한 횡보로서의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보고 있고,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6일 새벽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2월 달부터 저는 단타 계장을 항상 뭐 짧게 가져가야 되고, 현금 비중은 40% 이상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금하듯 투자라는 표현도 썼는데, 우리가 예금은 보통 1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내가 손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오늘 만약에 장초에 손절을 하셨다면 너무 잘한 선택이었고, 그걸 못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파란색이 또 찍히는 게 싫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길게 생각하셔서 어쨌든 6개월, 1년 뒤에 수익률만 풀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여유 있게 관망하는 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손실 본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그렇게 뛰어들었다가는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웬만한 주식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도 다 3% 이상은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가진 종목이 하락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다. 내가 종목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지난주 목요일 방송 제목이었죠. 소나기가 올 땐 비를 피해야죠. 그래서 소나기가 오니까
신규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장이 안 좋을 때 이걸 보여드리죠. 10개 중에 9개가 하락한 날이 아니라 10개 중에 한 9.4개 정도가 하락한 날입니다. 보시면 코스닥에선 심지어 1,400개 중에 1,388개가 하락한 날이었고요. 코스피에서는 약 한 920개 중에 881 종목이 하락한 날입니다. 이런 날 신규 매수를 한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픽 종목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제가 어저께 분명히 뭐 강의를 한 부분이고 인터넷으로도 온라인으로 비공개로 공유를 드렸으니까 주식 팔기 2기 강의였고요. 제가 어저께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어저께였으니까 6월 11일에 CPI 지수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고 시장 전망치보다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인 13일 코스피 코스닥의 신저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현금 비중 확대, 인버스 곧버스 관심,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은 희망이 없다. 말 그대로 대형주죠. 에코프로빔 한 종목만 완전 정배열이다. 나머지 종목들은 볼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나마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 SK이노베이션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보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뭐 그대로 예상대로 흘러갔는데 사실 예상대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수가 한 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나스닥 수준으로 보시면은 한 3.5%까지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 어쨌든 2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현재 한 2,406포인트까지는 지지 구간이 없습니다. 그때 급등했었던 지수가 그대로 지금 2020년 한 9월달 정도에 급등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저는 주식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지지선인 2,406포인트까지 약 100포인트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있다. 물론 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다시 계단식 하락으로 2,4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죠. 아무래도 안 좋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현재 62,100원인데 마찬가지로 지지가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선 6만원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안 좋은 말씀만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어저께 그래서 제가 정유주, 그다음에 대체에너지 중에서 대장주 한두 개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도 마지막 반등 오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의 마지막 반등이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해인데모, 현대에버다임 모두 다 반등을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찍어 드렸었어요. 보시면은 뭐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모트렉스, 뭐 대성엘텍 이런 종목 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배열인 종목이고 여전히 시장에선 강하다. 유상증자 이슈도 남아있고 무상증자 이슈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상향하는 차트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모트렉스 오늘 상한가까지 오늘까지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손절가는 내일 만약에 급등 출발하게 되더라도 24,000원을 깨지게 되면 반드시 팔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노터스도 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터스가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상한가, 종가가 깨지게 되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한가 직전까지 갔습니다. 27%까지 빠졌으니까 그때 만약에 제 말을 듣고서 손절 라인을 했으면 잘 지켰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래도 혹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최소한 20% 이상 더 손실을 봤을 겁니다. 대성엘텍도 말씀드렸었고요. 대성엘텍이나 인포뱅크처럼 자율주행 관련된 주들 오늘 슈팅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장초에 이렇게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캡도 마찬가지죠. 에코캡 지난주 목요일에 소형 전장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렸고 오늘 상한가 나왔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여전히 시장에서 강하다고 말씀드렸고 장초에 그래도 한 3%씩은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뭐 막판에 좀 보합으로 밀리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퍼스텍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어저께. 그래서 어저께 장중에 한 3%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장중에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그래서 뭐 초반에 매수를 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였고 CS 베어링도 장초에 약 한 7%까지 급등하는 흐름 어저께 찍어드렸던 종목이죠. 유니슨도 마찬가지고요. 유니슨도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 유니슨도 장초에 5%까지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림TV에서도 어저께 말씀드렸죠. 장초에 10%까지 급등했었고요. 스맥도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18%까지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신규 매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신규 매수할 장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고요. 그냥 흐름 정도만 학습하고
제가 예측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귀로는 내가 예측한 게 맞았구나. 그냥 뭐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 정도만 파악을 한다는 거지 굳이 무리해서 이런 종목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슈퍼 개미들은 몇십억 몇백억 돈이 있기 때문에 물 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 과연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또 유럽 증시도 마이너스 23%대 하락이고요. 큰 폭으로 하락 중이고 비트코인은 무려 현 시간 마이너스 13% 폭락입니다. 폭락.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주들까지도 모두 다 폭락을 하게 되겠죠. 현 시간 미국 증시, 프리마켓 모두 다 폭락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내일도 반등이 아닌 폭락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0.67% 상승, 원달러 환율도 최고가로 가고 있고요. 공포지수도 32포인트, 3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제가 30포인트 넘으면은 과매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원유는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나머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소폭 반등하고 있는 것들도 좀 있고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이런 재료 원자재는 크게 상승은 하진 않고 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나마 여러 지표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긍정적인 거네요. 근데 어쨌든 현재 장에서 그래서 1억 원을 만약에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최소한 1천만 원은 날라갔을 장입니다. 오늘. 그리고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반대 매매인데 이게 2020년 6월 9일자에 나온 뉴스예요. 신용 잔고가 21조. 전혀 장이 좋지 않은데 사실은 계속 하락장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점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거래 잔고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한 달 전과 비교해서도 1조 4천억 원 정도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거래를 늘렸겠죠. 왜냐하면 내가 바닥에서 잡아서 무릎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역사적으로 신용잔고 비율이 감소해야지만 증시 추세 반등이 나타나는데 신용잔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신용잔고를 쓰시는 분들은 오늘 엄청난 손실을 보셨을 거고 최소한 자기가 보유 종목의 10%는 하락을 했을 거예요. 빠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오늘자로 내일 아침에 이제 알람이 가겠죠. 반대 매매에 대한 알람이. 그렇게 되면은 수요일 날 아침에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뭐 현금이 여유 있는 분들이 채워놓으면 되지만 사실 이렇게 반대 매매라는 거는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신용을 140에서 한 145%, 145% 정도 딱 맞춰서 타이트하게 쓰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3, 4%씩 지수가 하락하는 날이 한 이틀 정도만 유지가 되면은 그럼 당연히 다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작년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었고 우리가 한두 번 정도 경험을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하락장에 대한 여파가 그리고 또 지난주 내내 사실 하락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계속 쌓여왔을 거고 만약에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한 것들이 그대로 반대 매매가 되려면은 수요일 날 아침에 장초에 9시에서 뭐 9시 한 30분 사이에 반대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어저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월화는 신규 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내일 미선물 지수가 흐르는 거 방향성을 따라서 종가 매수를 하든지 또는 아니면 아예 이번 주 뭐 월화수 목을 계속 지켜보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정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뭐 주식 공부방이나 이런 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스터디 8기는 현재 40명 모집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9월, 제가 7월 반은 강의하지 않는다고, 휴가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고 9기 8월 반을 신청하면 현재 8기 강의나 이런 것들은 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내가 뭐 시장을 떠나는 게 낫다 뭐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공부라도 하고 강의라도 들으면서 실력을 쌓아놓고 있다가 당연히 좀 더 바닥에 오면 그때 좀 자신감 있게 좋은 재료를 매수해서 그런 테마를 1, 2주 끌고 가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유효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한번 공부하실 분들은 그런 것들 고정 댓글이나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 달 정도는 떠났다가 도시는 게 현명한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 조회수는 더 떨어지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사실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 말들이 들어서 아까도 주식토론방에 좀 공유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반대로 너무 막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 수익 낸 분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뭐야 이게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테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도 전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왜냐면 오늘은 보유 종목 10종목 중에 9종목이 하락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시장이 당연히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6개월, 1년 뒤에
당연히 나는 플러스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저와 함께 어쨌든 제 구독자 분들이 대부분 이 방송을 들을 테니까 뭐 저는 어쨌든 끊임없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횡보장에서도 저는 계속 50% 이상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사실 한 20% 이상은 되는데 제가 굳이 공유를 하진 않는 거예요. 뭐냐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수익을 안 냈고, 그래서 뭐 지난주 내내 수익을 내다가 이제 목금에는 제가 매수를 안 한 거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뭐 모트렉스로 수익을 내고서 이제 마무리하면은 어쨌든 뭐 저는 이번 달에도 최소한 3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만큼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장이고, 계속 이렇게 수익을 내왔던 저도 매수를 안 하는 날이 훨씬 더 많다. 제 강의 내용 중에 그 부분이 있죠. 장이 안 좋은 날 굳이 왜 매수를 왜 하냐. 장이 안 좋은 날은 당연히 피해야지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폭락하는 날이라고 해서 종가로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내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종가로 샀으면 내일 4, 5%또 하락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시장이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